될 상황이고, 그리고 약간 이게 저랑 좀 잘 맞는 게, 얘는 5G처럼 한 번에 빵 터지고 그렇 죄송한데, 약간 네. 화면 좀 키워줄 수 있어요? 글씨가 크게는 안 보여가지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더 키울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충분합니까? 네, 원래 5G처럼 이렇게 빵 터지고, 특히 2019년에 5G가 한번 휩쓸려 갔잖아요. 거의 뭐 많이 오른 거는 3배, 5배씩 오른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요거는 좀 그 전환기가 길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급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씩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좋은 기업 찾아서 시기마다 적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이쪽이 조금 더 맞다 생각해서 오늘 그쪽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D램 주요 수요처는 요즘에 특히 모바일 기기 서버, PC 등인데, 이 중에서도 서버가 가장 크게 클라우드랑 같이 성장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수요처가 크게 확장될 때마다 수요가 급격히 늘어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많이 방송이나 이런 거 들어보시면은 D램 이쪽의 이익률은 거의 공급과 수요 요거로 많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인데, 그래서 보통 수요처가 크게 확장되는 시기, 특히 2017년 그때 완전 호황기가 있었던 거는 서버 업체들이 갑자기 투자를 많이 늘려서 예상치도 못하게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반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늘어난 바람에 공급은 적은 와중에 수요가 늘어서 그 정도의 호황기가 있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요 세 가지가, 특히 모바일 기기도 요즘에는 거의 과부하 상태고, 그래서 뭐 삼성이나 애플도 조금 프리미엄 그쪽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같이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제 기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요번에 기계를 가격을 낮추고 조금 점유율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모를 더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얘기했던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제 뭐 여기서 하고 있는 게 2020년도, 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언제까지, 잠시만 제가 수치를 한번 보면, 웨어러블부터 2분기에 벌써 50% 넘는 성장세 이룩을 했고, 그리고 다른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런 서비스 쪽으로도 지금 48%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쪽 비중을 늘릴 거다, 이렇게 애플은 방향을 들고 있고, 뭐 그건 당연히 이게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걸 누구나 다 업체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트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서버도 아마 올해 초에는 서버 그 증설 캐파 투자가 엄청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사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그 투자는 줄어들고, 그리고 초기에 투자가 좀 이루어진 것도 재고가 축적이 되면서 지금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D램 가격도 엄청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서버 크게 증설되거나 모바일 기기 나오거나 PC 사용 확대 이렇게 가속화되면 수요도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둔화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D램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DDR5의 상용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보이십니까? 네. 요거를 사진 요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를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게, 다들 한번 직접 컴퓨터 뜯어가지고 메모리 확장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세대 차이가 나면서부터 호환이 안 됩니다. 이렇게 홈도 다 다르고 해가지고, 나는 좋은 거 사서 꽂으려고 했는데 호환이 안 되면은 꽂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모양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엄청나게 쪼마쪼마한 거 그리고 라인 이런 것들이 다 부품이에요, 부품. 그래서 그 얘기를 이따가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세대가 변화하면서 밑에 요거를 PCB 기판이라고 하는데, 요 기판부터
여기 들어가는 부품까지 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라고 하는데 여기는 삼성전자가 지금 회장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마이크론이 여기에 여러 가지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1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하기 전부터 삼성전자는 이미 DDR5 그 완전 양산용은 아니고 일단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는 하긴 했습니다. 뭐 그걸로 따지고 보면 당연히 삼성전자 이쪽에 더 조금 유리한 쪽으로 맞춤형 규격이 맞춰졌다고 보면 되고 다른 업체들은 이 규격에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사용하는 램뿐만 아니라 서버, 스마트 기기 그리고 노트북 이것도 한 번에 이제 점점 세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다들 아시는 것처럼 DDR5가 가장 널리 사용됐었는데 보면은 이게 DRAM 익스체인지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뭐 용량 그리고 세대별로 가격이 다 나옵니다. 뭐 저희는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 기업들에게 요 등락률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요것들 수량이랑 가격도 하는데 요걸 보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이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DDR4 이쪽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DDR5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훨씬 높은 단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계속 보면은 DDR4랑 계속 시기를 조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원래 DDR3에서 DDR4 넘어갈 때는 사실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뛰어든 사람도 없고 해서 수익률을 크게 본 사람도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어디에든지 그냥 DDR5 쳐보면은 관련주 하면서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 시기보다는 DDR4 이렇게 출시되고 수혜를 봤을 때보다는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말부터 양산은 시작될 거고 조금 본격화가 시작되는 게 2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DR4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보통 2배 이상 데이터 전송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용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가 늘어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적도는 2배까지 높아지니까 전력은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이런 기술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DDR5 출시되면 기존 DDR4 컴퓨터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기판이 4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아까 그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홈 이런 것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착조차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착되는 거 있다 하더라도 비싼 거 꽂아봐야 DDR4 수준 성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기업이 DDR5 양산 시작을 하면 CPU 제조 기업 그리고 GPU 이런 쪽도 다 여기 맞춰서 그 설계를 하고 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DR5가 나오고 또 여기 맞춰서 또 CPU가 출시가 되면 조금 이연된 투자들이 특히 서버 업체 이런 쪽 투자들이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년을 좋게 보면 올해 지금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사태에서 당연히 조금 투자는 더 이루어질 건데 이런 식으로 세대 전환까지 되니까 그 수요가 조금 더 특히 서버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선두 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사양 컴퓨터, 노트북 이런 하이엔드 쪽으로 탑재를 되다가 점점 중저가 확대되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DDR4를 보면은 2, 3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DDR4도 조금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은 충분히 과도기적인 단계고 그 이후로 지나야 조금 상용화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요게 변화에 따라서 어디가 조금 더 활발해질까 보면 미세 공정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 같고 그리고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공정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텐데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전공정보다는 조금 후공정에 조금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제 DDR4에서는 이제 최대 속도로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나은 성능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 크기가 지금 정체된 상태지만 교체하는 것 때문에 D램 판매가 증가가 될 거고 그리고 서버 업체들 요 성능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도입을 본격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조 원가가 높아지니까 판매가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DDR5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공급은 당연히 부족해질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이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DDR3 아까 그 제가 D램 익스체인지 표를 보여드린 거는 아직도 DDR3가 그 방향이 개인 B2C로는 별로 없지만 B2B로는 아직까지도 많이 판매가 되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4도 비- 계속 팔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판매 비중이 낮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환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체인을 한번 어디에서 조금 수혜를 입을까 찾아보면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제조 평가 그러니까 테스트 이런 게 보통 직접 담당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DM이라고 해서 뭐 설계부터 제조까지 하는 기업이 인텔이나 삼성 뭐 요 정도만 거의 조금 어,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특히 비메모리는 완전 설계면 설계 그리고 뭐 제조면 당연히 파운드리, TSMC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맡기고 그리고 설계랑 제조를 이어주는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테스트 패키징도 보통 공장을 다른 데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외주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다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이 바뀌어도 막 수혜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DR5 해서 이렇게 공장 신설하고 막 여러 가지 장비를 새로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DDR5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 기업에는 조금 투자 비용이 조금 더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익률은 점점 높일 수 있고 투자 비용은 낮출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요 세 기업이 당연히 코어 기업으로서 가장 수혜가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규격이 다르고 전성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뭐라 해야 되지? 층이 막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그 층수도 늘려야 되고 기판 모양도 달라져야 되고 또 열 견디는 그런 것도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판이 변경되면은 PCB 업체들에게 수익 향상 기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DDR4를 제가 계속 비교를 해서 하는 보고서도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심택 대덕전자도 DDR4에서 넘어올 때 기판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 정체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이익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업체들이 당연히 DDR5 이쪽으로는 이익이 늘 거지만 스마트폰용 기판도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봐야지 요 기업들은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공정, 패키지 공정 요게 많이 크게 바뀔 건데 그래서 유닛 테스트, 하이셈, ISC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할 것 같지만 장비보다는 소켓, 핀 이런 것처럼 아까 거기 들어간 부품 그런 것들처럼 요것들은 소모품이라서 장비보다는 조금 더 교체가 많이 되고 이르게 진행될 것이라서 장비보다는 소켓 이런 부품 업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 방식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테스트 업체가 조금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테스트 핸들러라고 해서 보통 그 중국 기업이 뭐 자기들 기술 많이 뭐 특히 낸드 이런 쪽에는 중국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걔네는 그나마 아직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게 개발은 했지만 수율, 불량률에서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판 하나에서 삼성에서는 뭐 한두 개 뭐 불량이 나온다. 그럼 나머지 다 판매할 수 있는 양품이 나와서 그게 다 수익으로 실현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해서 만들긴 하지만 기판 하나에서 뭐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양품이 나오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아서 오히려 기판 하나의 가격으로 치면은 오히려 조금 적자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때까지 버티고 계속하는 이유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고 뭐 당연히 지금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율 자체도. 근데 그 수율을 테스트해 주는 게 테스트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DDR5에 맞는 테스트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칩, 미세회로, 핀, 소켓, 저항기, 인덕터 이런 것들 보면 그 기업 여기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시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DDR4를 그 좀 비교해 보면 저항기 그러니까 칩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전류 하나도 흘려보내는데 조금씩 다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항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작아지고 그 채용수가 증가해서 저항기 업체가 DDR4 도입 시에 엄청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DDR5 도입 시에도 이런 저항기나 인덕터가 많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DDR5가 도입되지만 4도 계속 생산 지속될 거고 그래서 DDR4, DDR5 이쪽에 계속 어느 정도 부품이든 장비든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예상해 보면은 요 기구에서 2012년에 DDR4 표준 규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뒤에 상용 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중이 확대된 거는 발표하고 2, 3년이 지나서 비중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DDR4가 DDR3 전 세대 점유율을 역전한 시기가 2016년, 17년쯤이기 때문에 거의 4년, 5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항기라든지 테스트 장비 업체가 그리고 기판 업체가 다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살펴보면 이 DDR5는 올해 7월 14일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에 일부 상용 제품 출시를 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는 SK도 같이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는 2022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격화되는 거는 2024년, 25년. 그래서 요 시기를 쭉 지나치면서 점점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각 시기마다 수혜를 입는 기업이 달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환 기간이 길고 또 수혜 기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DDR4와 맞물려서 공부를 해놓으면 조금 예상이 가능할 거고, 당연히 예전에 제 강의를 들어보면 그 어느 강의였지? 그 신관계 강의였었는데 그때 들어보면 시크리컬 이런 식으로 예전을
그 적용해서 지금 현재 적용할 때는 사람들이 당연히 똑똑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시기가 당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예상이긴 하지만 조금씩은 주식시장은 조금 더 미리 반응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공정보다는 테스트나 패키징 이런 후공정이 더 나을 거고, 그리고 장비보다는 소모품 기업 수행하는 것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개는 기업 제가 적어놨는데 조금 더 당연히 저도 이걸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건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기업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어디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기업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에 뭐 그 많이 기업 종목 분석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많이 들려오는 게 유닛 테스트랑 뭐 테스나 뭐 이런 것들이 테스트 기업으로 조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DR5가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더 좋아지면서 얘도 같이 조금 더 그 다른 밸류체인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게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저 EUV가 네. 어디에 쓰이는 기술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EUV는 그러니까 예전에 DUV에서 시작해서 조금 새로운 공정인데, 어, 얘가 비싸지는 이유는 얘는 네. 저희 자연계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새로운 파장의 빛을 가지고 공정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가 만들기도 어렵고 한 대가 뭐 몇천억, 천억 넘고 하니까,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EUV 이용해갖고 D램 조금 만들고 있으면서 점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UV는 점점 더 미세한 공정이 쓰인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썼던 글 보시면은 음, 지금 계속 칩이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칩을 뭐 패키지화하고 하나의 칩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합치게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까이 붙기도 해야 되고 조금 더 미세한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그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EUV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 네, 아까 그냥 들어보니까 느낌이 DDR이 마치 다른 CPU 업체랑 메인보드 업체랑 등등 하드웨어 업체들을 약간 선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7년 만에 세대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이 세대 전환에 맞춰서 자기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거고, 그리고 CPU 당연히 우리 컴퓨터만 봐도 CPU보다 D램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많은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D램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DDR4를 넣을 바에 DDR5를 넣으면 용량도 4배, 속도도 2배니까 그게 또 적충될수록 당연히 그 서버 하나의 성능은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환은 안 되거든요. 호환 안 되니까 이제 이 기업들도 여기 맞춰서 설계를 하겠죠. 근데 호환이 안 되는 건 일부러 한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설계상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렇게 모양뿐만 아니라 모양이 같아도 안 되겠네요, 호환은. 어, 일단은 요 그림 보시면은 어, 지금 요것만 봐도 여긴 칩 하나 큰 거 박혀 있고 여기는 작은 거 여러 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꼽고 이런 거는 조금만한 차이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판 자체에도 뭐 열을 견디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전류가 다른 쪽으로 흐르는 걸 방지하거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PCB를 요 기판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기판 내에서는 진짜 쥐어 짤 대로 짜내서 성능을 최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양까지 변화하고 뭐 기판 당연히 소재도 변할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DDR3나 DDR4에서도 얘네 그때는 뭐 3에서 4 넘어갈 때는 간격이 몇 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할 때 약간 그 변화로 인해서 일어났던 연쇄 효과가 컸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2B로는 초반에 기업 쪽으로만 계속 이게 납품이 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B2C가 거래되기 시작해야지 우리가 뭐, 내가 쓴 컴퓨터에서, 내가 쓴 노트북에서 와, 좋아졌다 느끼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기업 내에서 혹은 반도체 시장 내에서는 엄청나게 화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잘 맞아 떨어지는 게 2017년 호황기 올 때, 그때가 어 양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용기 본격화될 시기랑 맞물려서 조금 더 시너지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반도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언택트 때문에도 그렇고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점점 더 커지고 하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TSMC도 뭐 이제 반도체 1위 할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도체 쪽에 주목을 받고, 그리고 세대 교체 같은 것도 계속 주목을 받다 보니까 EUV도 관심 받고 DDR5도 뭐 엄청나게 다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근데 저도 조금 자료를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만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많고, 예, 뭐 그리고 당토하는 이야기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어 아까 성광생이 물어봤던 EUV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 묶어서 많이 포스팅을 많이 하는데, EUV, DDR5, 심지어 어떤 애널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쪽으로 보면은 뭐 동일 업종이나 보통 비슷한 섹터 쪽으로 해서 많이 언급되는 업체인데, 얘네는 사실 크게 뭐 DDR5나 뭐 EUV 이렇게 쪽으로 큰, 당연히 반도체니까 관련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뭐 얘네 특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가 그냥 그 자기 보고서에 언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찾아보면은 이 애널리스트는 민호공업을 자기 그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도 아니었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름 언급하고, 그리고 특히 포스팅 같은 거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그냥 자기가 어 우리도 한 번씩 겪어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조금 내가 보유 주식 수가 많으면 내 기업처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뭐 반도체나 뭐 소재 조금만 관련 있으면은 뭐 수혜를 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음, 저도 좀 헷갈리는 게 많아서 종목을 선별하고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D램 규격이 바뀌는 게 모바일용으로 들어가는 칩, D램 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규격이? 아, 그러니까 요게 되게 애매한데, 음, 이 지금 말씀드리는 DDR5는 보통 PC 서버 기준으로 제가 네,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에도 당연히 D램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 보면 거기는 벌써 GDDR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벌써 GDDR6입니다. 그리고 음, 뭐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LR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죠. 네? 모바일에 들어가는 뭐 LRDDR 뭐 이렇게. LPDDR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그 역시도 당연히 전환이 이루어질 거고, 당연히 지금 모양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양은 PC나 서버용 쪽에 네. 그 하는 거고, 당연히 그쪽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는 서버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 관련 밸류 체인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기업들 밑에 어디지? 심택 대다정자 이런 데도 뭐 당연히 DDR5가 바뀌면은 스마트폰용 기판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바뀔 거지만, 근데 조금 PC랑 서버랑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따로 놓고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심하시면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여기 뜨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도 뭐 LP, DDR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고, 가격이 이 정도 책정되고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저 질문 따로 없습니다. DDR5 반도체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요새 보고 있는데 많이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